밤마다 뒤척이시나요?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6개월 안에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 심지어 치매까지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상철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 7년 전 어느 날 새벽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일 겁니다. 제 오랜 환자분이셨던 한 어르신의 며느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아버님이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셨다는 겁니다. 평소 누구보다 정정하셨던 분이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병문안을 가서 어르신과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문제의 시작은 낙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불면증이었어요. 밤마다 잠을 설치니 정신이 몽롱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도 그저 나이 탓이려니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그날의 작은 비틀거림이 결국 끔찍한 골절로 이어졌고 이후로 어르신은 이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그냥 좀 피곤한 날 혹은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었나 보다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흘려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6개월 안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방금 들은 것도 잊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저릿저릿하던 다리에 힘이 빠져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잦아질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혈압과 혈당 조절이 안 되어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고 가장 두려운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잠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드릴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싼 수면제도 아니고 복잡한 치료법도 아닙니다. 하루 단 10초 아주 특별한 호흡법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무작정 따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압약 혹은 수면제를 이미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안전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잠 못 이루는 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온 올해로 74세이신 박철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40년 넘게 공무원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퇴직 후에는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하셨던 분이에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시고 식사도 늘 정해진 시간에 소식하셨죠. 주변에서는 모두 박 선생님처럼만 늙고 싶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새벽 서너 시에 깨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새벽 2-3시가 넘도록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시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길고 긴 밤 동안 겨우 두어 시간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낮에는 늘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딱 6개월이 지나자 박 선생님의 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달력에 표시해둔 병원 약속을 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아들 이름을 부르려는데 순간적으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무엇보다 가장 위험했던 건 평지를 걷는데도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하는 느낌이 들고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덜컥 겁이 나신 선생님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지 걱정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진행하면서 수면의 질을 정밀하게 측정해 보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룻밤 주무시는 동안 뇌가 쉬고 몸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깊은 잠의 비율이 단 3%에 불과했던 겁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이 비율이 20%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박 선생님의 뇌는 밤새 거의 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피곤함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박 선생님은 지금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왜 우리가 지금 당장 잠자는 습관을 바꿔야만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보내는 위험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우리의 혈관 건강입니다. 첫 번째, 혈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은 마치 비상사태에 처한 것처럼 극도의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다량으로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온몸의 혈관을 바짝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혈액이 지나가려니 당연히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적인 불면증을 겪는 분들의 평균 수축기 혈압, 즉 높은 쪽 혈압이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는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20mmHg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혈압약을 한 단계 더 높은 용량으로 바꿔야 할 정도의 차이입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68세 이영희님은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160 아래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늘 불안해 하셨어요. 상담을 통해 이영희님의 수면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알려드릴 호흡법을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뒤 이영희님의 혈압은 안정적인 130대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혈압약을 병행하고 계시다면 수면 개선으로 혈압이 조절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며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서 고민이신 분이 계신가요? 두 번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군대, 바로 면역세포들이 재정비되고 강력하게 훈련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특히 자연살의 세포라고 불리는 NK세포나 T세포 같은 우리 몸의 특수부대원들이 이때 활발하게 생성되는데요. 이 세포들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 심지어 암세포까지 직접 공격해서 없애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면역 군대를 훈련시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에 비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4.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어쩐지 예전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고 느끼셨다면 바로 수면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69세 박영수님은 1년에 5번 이상은 꼭 심한 감기 몸살을 앓을 정도로 면역력이 약하셨어요. 하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시작하신 후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캐모마일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숙면을 방해하는 카페인이나 잠들기 직전까지 텔레비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면 최소 2시간 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약해진 면역력, 혹시 잠을 도둑맞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 번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낮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수많은 정보들은 일단 뇌의 임시 저장 공간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이 정보들을 정리해서 장기 기억 창고로 옮기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죠. 동시에 뇌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잠을 못 자면 이 두 가지 중요한 작업이 모두 멈춰버리는 겁니다. 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새로운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수면이 부족한 그룹은 충분히 잔 그룹에 비해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0%나 낮게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4세 박철수님 역시 제가 알려드린 호흡법을 단 2주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누워 딱 4번만 이 호흡법을 반복해 보세요. 효과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주에서 2주 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니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어제 저녁 식사로 무슨 반찬을 드셨는지 바로 생각나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날 운전하면 마치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수면 부족은 우리의 반응 속도와 판단력, 그리고 균형 감각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께 이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 연구에서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고령층의 낙상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을 가려다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78세 최영희님은 수면제 부작용으로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 낙상하여 대퇴골이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이후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죠? 수면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로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되고 의사와 상담하여 서서히 용량을 줄이면서 오늘 알려드릴 호흡법을 병행하고 침실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휘청하거나 넘어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5번째,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이 인슐린의 기능에 둔감해지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해도 세포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혈액 속의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혈당이 치솟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앞서 면역력 사례로 말씀드렸던 69세 박영수님은 당뇨도 함께 앓고 계셨는데요. 꾸준한 호흡법 실천과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한 결과 당뇨 관리의 중요한 지표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7.8에서 6.9까지 개선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셨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수면 개선 후 혈당이 안정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며 주치의와 약물 용량을 재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잠과도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단 10초 호흡법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기적의 호흡법은 바로 478호흡법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과학적입니다. 지금부터 이 호흡법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잘 듣고 따라와 주세요. 첫째, 478호흡법의 과학적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호흡법은 이름 그대로 4초 동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다음 8초에 걸쳐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어떻게 우리를 잠들게 할까요? 핵심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우리가 긴장하거나 활동할 때 활성화되는 엑셀과 같고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휴식하게 하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 엑셀, 즉 교감신경이 밤에도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478호흡법, 특히 숨을 길게 내쉬는 과정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인 부교감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여러 장기와 연결된 미주신경을 안정시켜 심장 박동을 서서히 늦추고 혈압을 낮추며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숨을 참는 과정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호흡법은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잠자리에 누워서 1번, 각각 4사이클씩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둘째, 호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흡법이라도 주변 환경이 잠들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서늘한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모든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막 커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므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 않은 것을 선택해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의식적으로 침실을 잠을 위한 공간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침실 환경, 지금 숙면을 취하기에 괜찮으신가요? 셋째, 본격적인 호흡 전에 간단한 이완 연습을 병행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잠자리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먼저 발끝에 모든 의식을 집중하고 힘을 뺐다가 풀어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허리, 어깨, 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근육까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차례대로 긴장을 풀고 이완시키는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혀에 힘을 주고 있는데 혀끝을 윗니 바로 뒤 입천장에 가볍게 대고 혀 전체는 편안하게 아래로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턱과 목 주변에 불필요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무리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5분 정도 이 이완 훈련을 호흡법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혹시 잠들기 전에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넷째, 자신에게 맞는 리듬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78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특히 폐활량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7초 동안 숨을 참는 것이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3초 들이마시고 6초 참고 7초 내쉬는 367 방식이나 5초 들이마시고 8초 참고 9초 내쉬는 589 방식처럼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리듬을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2배 정도로 길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숨을 5초 정도만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익숙해지면 1주 단위로 1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절해 보세요.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것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혹시 평소에 폐활량이 약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섯째, 성공 사례와 효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되는 것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철수님처럼 잃어버렸던 기억력을 되찾고 이영희님처럼 좀처럼 잡히지 않던 혈압이 안정되며 박영수님처럼 면역력이 강해지고 당뇨 수치가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재정비되고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존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다면 이 호흡법을 통해 수면이 개선되더라도 절대로 마음대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했을 때 우리 몸은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 못 드는 밤이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위험 신호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을 잘못된 상식은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올바른 관리는 수면 부족은 치매, 고혈압, 당뇨,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의 전조 증상이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10초 호흡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몸 스스로가 회복의 스위치를 켤 수 있도록 돕는 과학적인 열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딱 4번만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길게 내쉬는 478호흡법을 따라 해보세요. 단 한 번의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호흡법을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혹은 평소 가지고 계셨던 수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 하나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